청취자 여러분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취임 30일 때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에 첫 번째 기자회견 가졌었는데요. 이후 70일 만인 어제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기에 해외 순방 중 가진 약식 기내 간담회까지 합하면 취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한 셈입니다.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 하나의 말실수라도 나오면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정말 잘해야 본전인 어려운 미션인 셈이죠.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 매일 기자들 질문을 받는 도어 스태핑 진행했었는데 대통령의 답이 자꾸 구설에 오르다 보니까 중단한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의지 워낙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자회견의 소탈하고 자유로운 형식도 주목받았는데요. 미리 질문자를 정해주는 이른바 약속 대련,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무작위로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분야별로 공통 질문 2개씩을 먼저 받기도 했는데요. 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적은 비영리 독립 언론의 경우 미리 영상으로 질문을 촬영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질문을 받겠다, 기자들의 질문 계속 독려했는데요. 그 결과 기자회견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시간보다 1시간 더 초과해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자, 그만큼 대국민 소통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어제 기자회견의 화두는 무엇이었나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총 22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그만큼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날 기자회견의 주제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던 만큼 민생 경제 관련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일단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두고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네. 동시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또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밭에 씨앗이 없으면 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가을에 수확을 하면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는 기존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 밝혔는데요.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후 야당뿐 아니라 투자자 반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 어제 나도 개미 투자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주주 기준 굳이 강화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한 입장도 직접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직접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정부가 신속한 석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 차이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사태가 좀 확대 해석되는 것에는 경계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도 있다. 미국 정부를 향한 불편한 감정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정치 현안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3대 특검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입장도 직접 밝혔어요. 네, 아무래도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과연 이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정치권의 관심 굉장히 많이 쏠렸는데요. 우선 특검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특검 수사 기한을 줄이거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히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죠.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그게 왜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삼권 분립 훼손이다, 이런 야당의 시각,
이거 분명한 오해라는 겁니다. 삼권 분립의 목적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국민 주권을 대변하는 이 국회가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시각인 것이죠. 이 대통령은 사법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여당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과 입장이 같은데 그러면서도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수 있다 이런 뜻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예. 자,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의 그 훈훈했던 분위기 싹 사라졌습니다. 우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배기를 두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배길이었다. 예,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100일간 무엇을 했는지 또 미국에서 무엇을 받아왔는지 코스피 5천은 어디로 갔는지 또 기업들이 대한민국 떠나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앞서 회담에서 여당이 양보하고 야당과 협치하라고 했던 이 대통령 모습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실종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지난 100일을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A약점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 회복에 마중물을 마련했다. 또 얼어붙은 내수 경기가 온기가 돌고 있고 또 경기 지표도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코스피가 신고점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 이제 남은 4년 9개월간 풀어야 할 숙제들도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평가 아무래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데요. 이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우선 같은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해보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기 레임덕 논란 일었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지지율 추이 보면 대체로 60% 내외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지표 면에서도 최근 주식시장 반등하면서 이 대통령이 공략한 코스피 5천 시대 기대감 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죠. 여의도에서는 여야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북한, 중국 등 주요국들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내외적인 갈등 국면에서 민생 외교 어떻게 조율할지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종식 단일대오 외쳤던 민주당인데 때 아닌 지도부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도화선은 이른바 더 센 특검, 더 센 3대 특검법을 둔 여야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10일이죠. 수요일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서 특검법 두고 이견을 좁히는 협상을 진행했었거든요. 네. 이날 굉장히 긴 시간 논의 끝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이 증언폭을 줄이고 대신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수용한 셈인데요. 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여야 협치 성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악수를 나누는 사진도 같이 공개가 됐죠. 예. 그런데 문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져온 이 협상안에 정청래 대표가 퇴짜를 놓았다는 겁니다. 정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안 이거 지도부 뜻 아니다. 내가 곧바로 재협상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후 정치권에선 정청래 김병기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따서
이른바 청병 갈등설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 간의 공개적인 충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같은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두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는 거 이례적이긴 하지만 아예 없었던 전례는 아닙니다. 과거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했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반대하니까 합의 사흘 만에 번복했었거든요. 네. 다만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이미 계파 갈등이 선명했던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게 모두 친명계로 채워진 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일에 이런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점입니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굉장히 억울한 표했는데요. 요약하자면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이걸 마치 원내대표 독단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네. 김 원내대표 SNS 통해서 협상 과정에서 당 최고위와 법사위, 특위와 수시로 조율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사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특검의 기간 연장 이거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내란 진상규명이라는 당의 원칙과 위배되는 협상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원내 지도부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 이 상황을 두고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나도 사실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지도부 내 갈등이 봉합이 된 상태일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한 비판이나 저격 삼가는 모습입니다. 예. 또 정청래 대표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부덕의 소치다. 우리가 싸우면 야당만 좋다. 이렇게 갈등 봉합을 시도했는데요. 특히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 당과의 차이보다 크겠냐.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지 않냐.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미묘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응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총회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정청래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 이렇게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원 출신으로서 굉장히 젠틀하고 감정기복 적은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정청래 대표도 아니고 정청래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 사이 감정의 교류이 결코 얕지 않다는 걸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실제 제가 민주당 한 의원을 만났는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계속 휴대폰만 만지면서 정청래 대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와 통화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굉장히 경로 상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촉구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미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민주당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한 분노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원석 원내대표와 협상했다는 게 당원들의 분노를 키운 모습인데요. 네. 지난 화요일에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발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비꼬는 영상이 한 언론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예. 이후 여권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거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에 이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송원석 원내대표와 협상한 게 자질이 없는 거다. 원내대표 사퇴해라.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도 이 분란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분란을 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협치 파기 이렇게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을 민주당이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은 사실상 이 협상의 파트너십, 여야의 신뢰관계를 산산조각 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야당을 극우당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강선 당원들의 의견에 휩쓸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은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충청도 대통령은
김어준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 네. 김어준 씨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뒤집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가을 들어 여야 갈등에 더해서 여당 내부 분란까지 표출되면서 앞으로 여의도 분위기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 갈등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